세상에 보이지 않는 눈물. 안톤 체홉 1884년. 자, 고귀하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전신주처럼 호리호리하게 키가 큰 육군 중령이자 부대장인 레브로테소프가 8월의 어느 어두운 밤에 일행과 클럽을 나오면서 말했다. 훌륭한 도시, 예를 들면 사라토프 같은 곳의 클럽에서는 항상 저녁을 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악취나는 우리의 체르반스크의 클럽에서는 파리가 떠다니는 보드카와 차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단 말입니다. 술 마실 때 안주가 없는 것보다 나쁜 것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무언가 근사한 걸 먹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신학교 학생 주임인 이바노이치 드보예토치예프가 바람을 피하려고 불그스레한 외투로 몸을 감싸면서 맞장구 쳤다. 지금이 새벽 2시라서 선술집은 문 닫았겠지만 정을이나 버섯 요리나 아니면 그런 근사한 것을 맛보면 좋으련만 허공에다 손짓을 해대며 입맛을 다시는 그의 얼굴을 보건대 무언가 먹는 것을 아마 매우 맛있는 음식을 먹는 유쾌한 상상을 하고 있는 듯 보였다. 일행은 멈춰 서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생각하고 또 생각했지만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내지 못하고 상상만 잔뜩 해대기 시작했다. 어제 저녁 저는 콜로페소프 씨 집에서 고급 칠면조를 먹었습니다. 경찰서장의 회계 담당 보좌관인 프루지나 프루진스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바르샤바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곳에서는 희한한 것도 다 요리하더군요. 민물 붕어를, 그러니까 아직 살아서 벌떡벌떡 뛰는 놈들을 잡아다가 우유통에 넣더군요. 우유에 하루 정도 넣어두었는데도 그놈들은 계속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다음 그놈들을 스메타나에 절여서, 이 스메타나 우유를 발효 농축시킨 러시아의 전통 음식입니다. 스메타냐에 절여서 지글지글 끓이는 프라이팬에 볶으면 여러분, 파인애플 따윈 필요 없을 정도로 달콤합니다. 반드시 특히 럼주를 마시면서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먹으면 취하지도 않고 향기도 정말 죽여줍니다. 거기에 소금에 절인 오이를 곁들인다면 레브로테소프가 진심어리 마음으로 말을 거들었다. 우리 부대가 폴란드에 진주하고 있을 때에는 한 번에 200개의 만두를 넣고 끓인 적도 있었죠. 그것을 꺼내 크다란 접시에 놓고 후춧가루를 뿌리고 파슬리와 해양풀을 곁들이며 말로는 정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레브로테소프는 1856년에 트로이츠키 사원에서 먹은 철갑상어 수프를 기억해냈다. 그 수프를 대단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에 부대장은 갑자기 생선 냄새를 느끼면서 무의식적으로 입맛을 다셨다. 그래서 자신의 덧신이 진흙탕에 빠진 것도 알아채지 못했다. 안 되겠어. 그가 말했다. 도저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군. 집에 가서라도 해결해야겠어. 여러분, 우리 집으로 갑시다. 럼주를 마시고 근사한 안주를 먹읍시다. 오이지와 소시지, 사모바르를 끓이고 어때요? 먹고 마시면서 꼴보기 싫은 놈들 욕도 좀 하고 왕년에 놀았던 얘기도 좀 해봅시다. 마누라가 자고 있으니 깨우지는 말고 조용히 갑시다. 그 초대가 불러일으킨 환희를 묘사할 필요는 없겠지만 독자들에게 레브로테소프가 그날 밤 저는 손님에게 호의를 베푼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이야기하고 싶다. 니놈의 귀를 비틀어 버릴 테다. 부대장은 손님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어두운 현관에서 잠을 자고 있던 당직병에게 말했다. 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나? 이 한심한 놈아. 현관에서 잠을 잘 때는 항상 방향제를 피우라고 했잖아. 바보 같은 놈. 가서 사모바르를 끓이고 이리나에게 말해서 술창고에 가서 오이와 무 좀 가져오라고 해. 그리고 정어리도 좀 손질하고 양파와 함께 정어리를 절이고 해양풀도 좀 뿌리고 감자는 둥글둥글하게 썰고 사탕 무도 그렇게 하고 알지? 기름과 식초로 잘 버무리고 겨자도 좀 치고 위에는 후춧가루도 좀 뿌리고 곁들일 음식도 좀 준비하고 그러니까 알겠지? 레브로테소프는 미처 말로 다 하지 못한 식재료와 첨가물을 손짓과 발짓 그리고 얼굴 표정으로 설명하면서 지시했다. 손님들은 덧신을 벗고 어두운 홀로 들어갔다. 집주인이 성냥에 불을 붙이자 유황 냄새가 코를 찔렀고 벽이 보였다. 홀의 벽에는 잡지 니바의 부록으로 받은 베니스의 경치가 있는 그림들과 작가 라체르니코프의 초상화와 매우 놀란 눈을 하고 있는 어떤 장군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자, 이제 우리는 집주인이 접이식 탁자를 조용히 펼치면서 속삭였다. 탁자를 펼쳤으니 앉도록 하시죠.
아내 마샤가 오늘 좀 아픕니다. 양해의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여자들이란 좀 의사 구신이 말하기를 정진 기간의 음식만 먹어서 그렇다더군요. 정말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아내에게 말했죠. 여보, 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정진 음식도 먹어. 그러나 예전처럼 식욕을 돋우는 음식도 먹으라고. 만일 당신의 육체에 고통을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면 괴로워하지 말고 아프다는 말도 꺼내지 말고. 그러나 아내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릴 때부터 지켜오던 거라고요. 라고 말이죠. 당직병이 들어와서 목을 길게 빼고 무언가를 주인의 귀에 대고 말했다. 레브로테소프는 눈썹을 찡그렸다. 그는 웅얼거렸다. 그렇단 말이지. 뭐 별일 아닙니다. 잠시만. 마샤가 하인들 때문에 술창고와 찬장의 문을 잠그고는 열쇠를 가져갔다고 합니다. 가서 가져와야겠는데. 레브로테소프는 발 뒤꿈치를 들고는 조용히 문을 열고 아내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아내는 자고 있었다. 마셴카? 그가 말했다. 일어나 마시오나. 잠시만. 누구야? 당신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나야 마셴카. 그러니까 저 나의 천사여, 내게 열쇠를 좀 주어.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계속 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람들에게 오이만 좀 주고 더 이상은 아무것도 안 줄 거야. 더 이상 준다면 내가 천벌을 받을 거야. 당신 드보예토치예프 알지? 부르지나 부르진스키와 몇 사람 더 있는데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야.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사들이고 브르진스키는 블라지미르 사급 훈장도 받았어. 그는 당신을 정말 존경하고 있어. 당신 어디서 이렇게 술을 품하신 거예요? 이런, 당신 벌써 화를 내는군. 정말로 당신은 사람들에게 오이지만 줄 거라고. 그게 다야. 그리고 갈 거라고. 내가 다 대접할 거고 당신을 귀찮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당신은 그냥 아름다운 인형처럼 누워서 자. 참, 당신 몸은 좀 어때? 의사는 다녀갔어? 손에 키스해 줄까? 손님들 모두 당신을 정말로 존경하고. 더보야 토치예프는 성직자이고 알겠지만 브로지나는 회계 담당관이야. 모두들 당신에 대해 말하기를 마리아 페토로브나는 단순한 여성이 아니라 무언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우리 군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이라고 하더군. 그냥 자기나 해요.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요. 저런 게으름뱅이들과 어울려 클럽에 가서 잔뜩 취해가지고서는 밤새 거리를 배회하더니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애들이야 뭐. 당신 너무 화내지 말라고. 마네치카, 슬퍼하지 마. 나는 당신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정말로 사랑해. 아이들은 내가 잘 양육할 거야. 미차는 김나지아에 보낼 거고. 그런데 난 지금 저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한단 말이야. 입장이 곤란해. 우리 집에 와서 먹을 것을 부탁하고 있는데 말이야. 먹을 것 좀 주시오 하고 있는데. 드보예토치예프, 프루지나 프루진스키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당신을 연모하고 존중하고 있단 말이야. 오이나 좀 주고 럼주도 조금 주고 나머지는 그냥 내가 다 알아서 대접할게. 마치 무슨 벌을 받고 있는 것 같군요. 당신 정말 미치광이 아니에요. 이런 시간에 누가 손님으로 온단 말이에요? 한밤중에 찾아와 사람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은 정말 부끄럼도 모르는 너절한 인간들 아닌가요? 대체 이런 밤에 손님으로 오는 경우가 어디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무슨 자기네들 술집인 줄 아는 모양이지? 열쇠를 당신에게 준다면 난 정말 바보가 될 거예요. 여기서 잠을 자면 내일 또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다 이거지. 당신한테 엎드려 사정하는 건 그만해야겠군. 그러니까 당신은 성경에 쓰인 것처럼 자신의 남편을 위로하고 삶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시집 온 게 아니란 말이군. 그러니까 점잖지 못하게 표현한다면 당신은 전생에 뱀이었고 지금도 뱀 같은 여자군. 그런 험한 말로 나를 위협하는 건가요? 아내는 몸을 조금 일으키더니 남편에게 부대장은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면서 계속 말했다. 메르시, 내가 어떤 잡지에서 읽은 진리가 생각나는군. 세상에 내려온 천사는 아내가 될 수 없고 집에서 남편과 같이 살면 사탄이 된다. 정말 진리야. 당신은 전생에 사탄이었고 지금도 사탄이야. 당신 정말로 또 치라고.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때리라고. 여보, 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부탁할게. 애원한다고. 마셴카. 날 용서해 줘. 열쇠를 달라고. 마네치카. 천사여, 이 잔인한 여자야. 사람들 앞에서 날 웃음거리로 만들지 말라고. 이 야만적인 여자야. 대체 언제까지 날 괴롭게 할 거야? 치라고. 때려. 메르시. 여보, 정말 마지막으로 간청할게. 이런 식으로 부부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레브로테소프는 무릎을 꿇었고 2번 울었고 욕을 했고 또 자신의 뺨을 어루만졌고 결국 그 일은 아내가 일어나서 침을 튀기며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내 괴로움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군요. 탁자에서 옷을 주세요. 불안당 같은 사람. 레브로테소프는 아내에게 옷을 정중하게 건네주었고 자신의 머리를 단정히 하고는 손님들에게 갔다. 손님들은 장군의 초상 앞에 서서 그의 놀란 눈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졌다. 장군과 작가 라제프니코프 중 누가 더 나이가 많은가? 드보예토치예프는 라제츠니코프 편을 들었다. 브루진스키도 그의 불후의 명성에 기대어 말했다. 그가 좋은 작가였다는 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독자를 즐겁게도 슬프게도 만들었죠. 그를 전쟁터에 보낸다면 중대도 그와 비교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장군에게 군단 전체를 준다고 해도 그는 별로 하는 게 저희 아내가 지금 주인이 들어오면서 논쟁이 중단되었다. 이제 곧 우리가 정말로 당신을 성가시게 하는군요. 표어드로 아키모이치. 그런데 당신 뺨은 왜 그렇습니까? 이런 당신 눈 밑에 시퍼런 멍이 들었군요. 대체 어디서 이런 대접을 받을 겁니까? 뺨이요? 뺨 어디에? 주인이 당황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마샤에게 살며시 다가가 그녀를 놀래주려다가 어둠 속에서 그만 침대에 부딪혔지 뭡니까? 하하. 자, 우리 마네치카가 오는군요. 자다께서 좀 단정치 못하군요. 마누냐? 여러분, 정결한 루이스 미셸입니다. 마리아 페트로브나가 잠에서 들깬 상태로 머리가 웅크러진 채 홀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녀의 얼굴은 밝게 빛났고 즐거워 보였다. 이렇게 들러주시다니 정말로 좋군요. 그녀가 말했다. 낮에 오시지 않고 밤에 남편에게 끌려오셨으니 남편에게 정말 감사하다고 말해야겠군요. 막 잠이 들었는데 목소리를 듣고는 대체 누가 감히 이 밤에 라고 생각했죠. 패자는 저에게 나오지 말고 그냥 자라고 했지만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군. 1시간 후 일행과 함께 부대장의 집에서 나오면서 프루진스키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마시고 싶을 때 마실 수 있으니 자네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고 피아노로 근사한 노래를 연주해주기도 한다면 레브로테소프는 정말 행복하겠군. 드보예토치예프는 침묵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집으로 돌아와 옷을 벗으면서 그는 다시 크게 한숨을 쉬며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웠다. 장화 소리로 시끄럽게 하지 마. 이 한심한 인간아. 아내가 말했다. 잠을 잘 수가 없잖아. 클럽에서 술 처먹고 돌아와서는 소란을 피우다니. 이런 한심한 인간 같으니. 당신은 아는 게 욕밖에 없군. 신학교 학생 주임은 한숨을 쉬었다. 레브로테소프 부부가 사는 걸 한번 보라고. 어떻게 사는지 말이야. 그들이 사는 걸 보면 감격스러워 눈물이 다 날 지경이야. 나 혼자만 이런 마귀 할멈과 살다니 난 정말로 불행한 인간이야. 저리 가. 학생 주임은 담요를 덮고는 마음속으로 자신의 운명을 불평하다가 잠이 들었다.